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요즘 나이키가 무브 투 제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신발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리즈가 스페이스 EP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녀석 이전에 스페이스 EP 03번 모델을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신발을 받고 신발을 신어보니까, 신발을 신고 난 후에는 너무나 편안한 느낌이고, 디자인도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아서 좋았는데, 이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데일리로 신기에는 조금 어려운 신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공홈에서 조금 어두운 그레이 컬러의 01번 시리즈를 발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03번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정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신고 난 후에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280으로 구입을 했고요. 신발의 쉐입으로만 봤을 때는 역시 이 녀석이 신고 벗기가 조금은 더 편하고 데일리로 신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나이키가 요즘 한창 전개를 하고 있는 이 무브 투 제로 캠페인, 이 캠페인으로 발매되는 신발이 이 스페이스 EP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점차 더 많은 모델들의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신발들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맞겠지만, 환경 보호 부분과 함께 그 신발 자체의 디자인이나 기능성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부분과 함께 그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디자인,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과연 이 신발이 그 정도 가격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직사각형의 길쭉한 박스로 되어 있고, 기존의 신발들보다 박스의 면적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줄여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EP 시리즈는 리사이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장된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신발 자체의 박스에 바로 송장이 붙어서 배송이 오게 되고요. 신발 박스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배송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박스는 신경을 쓰진 않지만, 박스 외부에는 별다른 내용들은 적혀있지 않고 아래쪽에만 이렇게 나이키와 스우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나이키 스페이스 EP 01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에서 반업한 US 10 사이즈, 센티미터로는 280으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는 CZ6148-002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바깥면과 다르게 안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의 타이포그래픽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스페이스 EP, 수시, 나이키, 무브 투 제로 여러가지 내용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과 함께 이렇게 에코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흐물흐물한 부직포 같은 느낌의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이키 수시 스페이스 EP 010203 무브 투 제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내부가 조금 비쳐서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안 주는 것보단 낫겠죠.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처음 이렇게 들어보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상당히 가벼워요.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벼운 건지 모르겠지만, 가피 부분도 그렇고 미드솔이나 미드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폼들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소재를 많이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피 부분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질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느껴지지 않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컬러나 디테일한 이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일단 디테일한 디자인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신발의 바깥면을 천천히 감상을 해보시면, 저는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로 봐도 그 느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톱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톱박스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가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부드럽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는 직물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를 이용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다른 컬러가 섞여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패턴이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쪽 부분은 그래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성에 있어서도 꽤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탄력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 탄력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조금 위로 올라오면 신발의 텅 부분이 보이는데, 텅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길게 직물 스트랩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01, 수시 그리고 나이키가 2번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검은색 스트랩은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풀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랩 아래쪽으로 신발끈이 지나가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발끈은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우동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끈의 끝부분 에글릿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놔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끈 홀더도 이렇게 신발끈 같은 이런 장식을 통해서 신발끈을 고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혀 부분은 이렇게 베이지색 메쉬 타입의 직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박스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탄력이 있는 교직감으로 되어 있어서 발등이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런 늘어나는 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혀의 끝부분도 신발을 신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에 이 가피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으로도 통풍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사이드 가피 위에는 금색 실을 이용해서 수시 디자인이 점점점점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뭔가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하긴 한데 그래도 수시 모양이 보이긴 보이네요. 네, 이 부분의 가피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레이 컬러가 아닌 다른 컬러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이음새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장식적인 이음새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음새 였던 것 같아요. 신발을 안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음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한 번은 이렇게 이음새가 필요한 가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바람은 거의 통하지 않을 듯한 촘촘한 조직감을 가진 니트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쪽 부분에는 화살표 같은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발목 부분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직물로 테두리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뒤꿈치 쪽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혀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검은색 스트랩 같은 디자인을 이용해서 풀탭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위쪽에는 무브트 제로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안에서 보면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바깥쪽에는 보였던 이 하얀색 이음새가 신발 안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는데, 신발을 신을 때 03 모델보다는 확실히 편하긴 하지만 이 신발도 그렇게 손쉽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발을 신을 때 앞뒤 풀탭을 잡고 최대한 당겨줘야지 어느 정도 발이 쉽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두 손만 사용을 하신다면 03 모델처럼 땀이 날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컨버스 크레이터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나 재활용 소재다 보니까 여러가지 컬러의 이물질들이 섞여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일반적인 운동화의 미드솔과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들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안쪽에서 본 미드솔도 바깥쪽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신발의 아웃솔을 보면은 미드솔과 아웃솔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겉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웃솔이라고 할 수 있고, 아웃솔 안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미드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웃솔이나 미드솔 둘 다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봤을 때 상당히 말랑말랑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쿠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아웃솔의 바닥면에 이렇게 지구본 모양하고 이런저런 마크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나이키 주소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이렇게 무브트 제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의 느낌은 좋게 만들어주겠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살짝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발을 신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은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스티로폼 같은 조각들을 압축시켜서 만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쪽도 이렇고 아래쪽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께는 뭐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탄력은 뭐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솔에 사용된 이 소재는 아까 아웃솔 바닥면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EP 01번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디자인이 뭐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물으신다면 저는 뭐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발끈 주변부에 이렇게 신발끈을 이용해서 신발끈 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재미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아웃솔 파트, 그리고 아웃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 이런 소재들이 손으로 만져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탄력을 보여줘서 쿠션에 있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었을 때 키높이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 이쯤이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높이가 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cm면 일반적인 스니커즈보다는 꽤 높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키높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뭐 괜찮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리사이클이건 힙이건 뭐건 간에 일단 신발을 신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의 스페이스 EP 시리즈, 그 중에서 01번 모델을 신고 있고요. 스페이스 EP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리사이클 소재를 이용해서 신발을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난 이 신발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다른 모델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03번 모델도 있고 01번 모델을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01번 모델도 신발을 신고 벗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무조건 두 손을 다 사용해야지 어느 정도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쉐입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발목 부분이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직물이 아니어서 그런지 땀이 막 뻘뻘 날 정도는 아니어도 찔끔은 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신발 신기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03번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즈 정보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정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신고 난 후에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느낌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사이즈감이더라고요. 03번 모델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래서 이 01번 모델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280을 신고 있거든요. 근데 반업을 했고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사이즈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신발끈은 그냥 신발이 배송 온 상태 그대로 묶지도 않고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느껴진다라는 건 이 신발의 쉐입 자체가 상당히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긴데, 제가 반업을 했어도 이 정도 느낌이라면 발볼이 조금 있으시거나 신발을 신었을 때 여유로운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1업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이지부스트 350 이지라필도 반업한 사이즈였는데, 그 녀석을 반업했을 때보다 지금 이 녀석을 반업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최소한 반업 아니면 1업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감이 정말 상당히 타이트하네요. 근데 이렇게 뭐 사이즈감이 타이트하고 전체적인 가피가 니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감은 지금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는데, 걸을 때 힐 슬립은 뭐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양말처럼 일체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발볼이나 발등, 발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은 드네요. 엄지발가락 부분은 뭐 토박스와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하게 놀고 있는 상태고요. 가피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니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녀석의 가피에 쓰인 니트는 그렇게 탄력이 좋은 니트가 아니고 재생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니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약간의 탄성이 있는 파트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탄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가피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느낌 때문에 전체적인 일체감은 상당히 좋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발볼이나 발등 부분은 여유 공간 없이 완전히 꽉 차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신발을 밖에서 보기에도 아웃솔 부분이 어느 정도 쑥 내려가는 느낌이 보이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이 아웃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폼에서도 지금 탄력이 느껴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신발의 쿠션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처럼 그 정도로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락한 쿠션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부드러운 쿠션감은 뭐 충분히 느껴지고 있고요. 발바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싫더라도 이런 안락한 쿠션감은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제가 리뷰 초반에 아무리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신발 자체의 디자인이나 기능성이 떨어진다면은 선뜻 구매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신발을 신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사이즈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 부분이나 쿠션의 느낌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신발의 가격이 159,000원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신발의 전체적인 뭐 착화감이나 기능성, 디자인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공홈에서는 출시한 날 바로 솔드아웃이 되긴 했지만 리셀 앱을 통해서 보니까 시세가 거의 정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격만 괜찮으시다면 직접 신발을 신어 보셨을 때 만족감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사이즈를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스페이스 EP 01 모델의 실착한 느낌, 모습은 이 정도로만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업을 했는데도 이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의 신발은 정말 오랜만 아니면 처음 신어보는 것 같고 이 신발을 조만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최소 반업, 조금 더 여유있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업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것 같네요. 리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가벼운 무게인 것 같은데 정확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280 사이즈의 스페이스 EP 01번의 무게는 272g 나오네요. 272g이면 러닝화 카테고리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쿠션으로 보나 뭐 전체적인 착화감, 일체감으로 보나 운동을 하실 때 신기에도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 중에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EP 01번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리사이클링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발 자체의 디자인, 기능, 가격이 매력적이어야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이 신발은 159,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정도로 괜찮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뭐 나의 선택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성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장마에 이어서 이제 폭염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PP